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합니다. 볼륨이 좀 작나? 자, 교재 매매 우리가 계약금까지 받고 교재는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자, 오늘 담보책임, 그 다음에 환매하고 임대차, 주택 임대차까지 좀 들어갈게요. 자, 매매 효력, 매도인의 의무. 첫 번째가 거기 있죠? 재산권 이전 의무에서 동그라미 3번. 타인 물건,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갑이 꼭 매도인이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병소유 부동산도 갑이 팔 수 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래서 기억죠, 법 조문이에요.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 병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 갑은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들한테 이전해줘라. 이게 타인 권리 매매 유효예요. 자, 매수인의 의무.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매수인은 대금 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조문이 하나, 둘, 세 개죠. 오른쪽까지 네 개. 이 네 개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오른쪽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어디예요? 1번부터 4번 중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노란색에 있는 거. 과실 문제. 과실. 자, 1번, 2번 그대로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당사자 어느 한쪽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다면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말이 되죠? 이래야 공평이 맞으니까 같은 날짜, 동일 기한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대로 나와요. 2번. 인도와 동시에 대금 주기로 하면 그대로 드래그 해결하겠어. 넣고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말 돼요. 이걸 장난을 칠 수 있다 없다? 장난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대로 나온다. 얘들은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나오면 옳은 지문, 정답 지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답 지문은 이제까지 30년 동안 계속 3번에만 박혀요. 3번하고 기억. 특히 기억에 박혀요. 정말이에요. 이걸 아느냐 물어보는 게 이 대법원 판례를 아느냐. 자, 기억을 하려면 정답 지문 기억을 하려면 3번을 일단 알아야겠죠. 과실은 매매계하고 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 중 누가 먹느냐. 원칙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겠어요. 아직 인도하기 전에는 아직 갑이 살고 있죠. 매도인 갑에게 귀속. 매도인 왼쪽 놈이죠. 하지만 예외가 나와요. 아직 목적물이 을한테 인도되기 전이라도 갑이 살고 있죠. 팔고 난 후 대금이 완제, 대금이 전부 지급 이런 말이 떠요. 그러면 인도 전이라도 대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줘라. 과실은 누구한테 귀속해요? 오른쪽 매수인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대금이 완제 이게 중심 단어고 대금이 들어왔다고. 자, 시험 볼 때 아직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인도 전이면 매도인으로 가야겠죠. 과실은. 하지만 무슨 단어가 떠요? 이 단어가 떠요. 이게 중심 단어예요. 대금이 완제, 돈이 갑한테 다 들어왔다면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도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에게 보내줘라. 그래서 매수인에게 귀속. 왕별이에요. 왕별. 작년 정답 지문이네. 작년만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그전 기출도 계속 과실이 정답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하자. 왕별만큼은 무슨 수가 쓰든 하자. 자, 4번. 특별히 대금 지급 기한이 없다면, 날짜가 없다면 매수인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 이자는 지급해라. 자, 목적물이 오면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그거예요. 같은 말이죠. 자, 기억은 뭐냐? 처음 합니다. 3월에 안 했죠. 매수인을이 대금 지급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대. 그러면 매수인은 비록 목적물을 갑으로부터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이자 지급할 의무는 없다. 자,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겠어. 이해. 자, 을이 지금 돈 줘야 되는데 돈 안 줘도 된대요. 매수인이 돈 줘야 되는데요. 안 줘도 괜찮대요. 안 줘도 괜찮대잖아요. 대금 지급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돈 안 줘도 되네. 그럼 이자 줄 필요도 없지. 이해됐죠?
된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애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해버리면 된다. 돈 안 줘도 된다고? 그럼 이자도 안 줘도 되겠네. 이때는 목적물이 와도 대금 이자 지급 의무는 없다. 이렇게.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 갑니다. 밑에는 안 중요해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제 매매에서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죠. 한 문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갑이 을한테 판 매매 목적물에 문제 하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담보 책임.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주로 지문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매도인 갑이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져줘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무과실 책임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총칙에 있어요. 민법 총칙. 민법 총칙에서 무과실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못합니다. 당연히 제가 답을 기대하고 물은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시라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자, 지금 외우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이때 무권 대리인은 아무런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거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옆에다 오른쪽 여백 있죠. 무권 대리인의 을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도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무권 대리가 여기보다는. 그래서 무권 대리인 을의 상대방에 대한 병에 대한 책임은 자기한테 제3자한테 사기당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죠. 을한테. 그래도 무조건 책임진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정답지문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건 여기서는 무과실책임 3년 한 번 나왔고 안 중요하다는 얘기고, 세 가지 동네가 있어요. 권리에 문제가 있죠. 물건에 문제가 있죠.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보책임은 동네가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자, 권리 하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쭉 가서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3월달에 공부를 한 거 이거. 결국 이 한 판만 여러분 걸로 만들면 권리하자 담보책임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먼저 우리 교재를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 동네부터 파악을 하겠죠. 권리하자는 5동네가 있다. 순서대로 외우라겠어요. 전부가 타인권리. 두 번째, 일부가 타인권리.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 용의권 제한.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이걸 순서대로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선의 매수인은 어떤 걸 책임 물을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선의가 할 수 있는 것 중 또 어떤 걸 할 수 있고, 이걸 하는데 결국 시험은 여기가 정답집이야. 악의 매수인이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을 수 있을 때 뭘 물을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버릴게요. 교재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3월도에 공부했던 게 압축판 이거고 암기장이 이게 돼 있어요.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자, 전부 타인 권리. 일단 전부 타인 권리는 전부가 병소예요. 전부가 병소예요. 전부. 일부 타인 권리는 일부 매매 목적물의 30% 정도가 병소유. 수량 부족은 내가 샀는데 30% 정도 300평이 부족하다. 200평이 부족하다. 200평이 이미 일부 멸실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영인권 제한은 내가 샀는데 이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다? 용의권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사용수익이 제한돼.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아서 나는 입주하려고 샀는데 사용을 못하겠다. 이게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죠.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을 을이 샀는데 이놈이 돈을 안 갚아서 은행이 저당권 실행 행사 같은 말.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경매로 날라갔으니까. 자, 이럴 때 전부 타인 권리에서 넘겨줄 수가 없다. 불발이 났다겠죠. 그래서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을한테 못 넘겨줄 때 선의의 매수인은 일단 넘겨주고 싶어도 갑은 넘겨줄 수가 없죠. 병이 안 넘겨버리니까. 그러면 계약을 날려야겠지. 해제하고
너 때문에 손해발생했잖아. 손해배상.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해제 손해배상. 자, 일부 타인 권리, 일부 부족, 일부 멸실은 대금 감액이 나온다고 했어요. 일부에만 대금 감액이 나와요. 30%가 병소유, 그럴 때 30%를 못 넘겨준다. 그러면 나는 을은 매수인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70%만 살까? 아니면 전부 날릴까? 두 가지 선택 중 그래, 난 나머지 70%는 사지 뭐. 대신 돈은 까야겠죠. 3천만 원은 1억이 사서 3천만 원은 까야겠지. 그래서 대금 감액이 일부에만 나오고, 이제 여기는 아니야 나 나머지 70%는 필요 없어. 전부 날릴 거야. 잔존 부분만이면 난 삽니다 하면 전부 해제로 날리고, 자, 대금 감액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제하면서 같이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제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먼저 이해를 하고, 자, 이미 30%가 멸실됐다. 저 70%만 살 거예요. 대신 돈은 까고, 저는 나머지 다 필요해요. 안 삽니다. 전부 해제. 그 다음 하면서 또 손해배상 이렇게 함께, 손해배상은 대금 감액,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함께 청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살려고 입주하려고 샀는데 전세권자,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주택 임차인 때문에 내가 들어가 살 수가 없더라. 자, 이때는 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내가 계약 목적을 이 경우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럼 해제는 안 돼요.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 자,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은행이 날려버려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을은 날려야겠죠. 해제. 그 다음 이 경우 손해배상. 결국 담보 책임의 주 내용은 해제, 계약을 날리거나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동네, 마지막 5번째 동네는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은, 담보 책임은 이 매매가 유효를 전제로 해요. 네가 넘겨줬더라면 시가상승분, 그게 손해라겠죠. 네가 나한테 이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시가상승분이죠. 이거 손해배상이라.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행이익 배상. 실리익 배상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거기만 나와요. 믿을신. 모든 손해배상은 90%가 다 유효를 전제로 하니까, 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하니까 이행이익 배상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악의의 매수인이 이 5동네에서 할 수 있고 없고, 이거 이제 구별하는 게 이제 이걸 완전히 외워야 돼요. 전부 타인 권리. 첫 번째 동네, 제가 두 번째 동네, 세 번째 동네, 네 번째 동네, 5번째 동네라고요.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 왼쪽 놈 할 수 있어요. 왼쪽 놈 해제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 왼쪽 놈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수량 부족 요인권 제한은 수용은 선의만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수용은 선의만 할 수 있지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돼.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절대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마지막 5번째 동네 저당권 행사는 악의 매수인 선의와 똑같이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이걸 외우는 거예요. 담보책임 권리하자는 악의 매수인이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맨 밑에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악의 매수인. 이놈이 계속 정답지문이에요. 자, 제척기간, 행사기간 제한이 있어요. 담보책임 물으려면 맨 윗동네, 첫 번째 동네, 맨 아랫동네는 특별히 제척기간에 관한 법 조문이 없어요.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중간 세 놈은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는데 제척기간이 있는데, 선의의 매수인이냐 악의의 매수인이냐 이 기산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의는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절대 안 날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겠죠. 이미 알았으니까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세요라는 제척기간이 있다. 결국 권리하자는 이걸
애우는 거예요. 결국 악의를 애우라는 얘기야. 악의. 해제 대근감해 안돼 해제 손해배상. 그러면 이걸 외우려면 순서부터 외우겠죠.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요인권 제한, 저당권 행사, 리듬 있게 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듬 있게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잠깐 쉬어.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잠깐 쉬어. 요인권 제한, 저당권 행사, 투 리듬 있게. 자, 나중에는 전, 일, 수, 용, 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제 그건 나중이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요인권 제한, 저당권 행사, 악의 미수인이 할 수 있는 거. 해제 대근감해 안돼 해제 손해배상. 자, 제적기간 선의는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절대 안날로부터 나오면 안 되겠죠. 계약한 그때부터 1년. 그래서 계속 이것만 장난쳐. 숫자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어긋내. 이게 정답 주문이야. 먹어야지. 선의인데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정답. 너 액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리하자는 담보책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물건의 하자 경매보다 이게 80% 나와요. 이걸 잡는다. 자, 담보책 넘겨봐요. 그래서 이걸 해놓은 게 156페이지 왼쪽하고 오른쪽 157페이지,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저당권 행사까지. 그죠? 이 2페이지 반, 3페이지를 요약해 놓은 게 이놈이에요. 이걸 하려고 이렇게 긴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없는 게 어디 있느냐? 일단 156페이지 전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 매수인 1번 해제 손해배상. 자, 원칙 기억.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번이 왕별이죠.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권리 악의 매수인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례형으로 기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토지 전부가 병소유. 그럼 아하, 동네부터 파괴. 전부 동네는 빵하고 전부 타인 권리구나. 첫 번째 동네구나. 첫 번째 동네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없다 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첫 번째 동네 악의 해제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이게 정답 지문이라고. 정답 지문. 자, 3번. 매도인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한 무슨 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으로 나오면 맞는 지문. 실익배상 그러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제척기간 규정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선의 매도인에 대한 특칙. 무슨 얘기냐? 매도인이 몰라요. 자, 우리 이 다섯 동네는 매도인 갑은 다 이 다섯 가지 사실 알아요. 전부 병거고 일부가 병거고 일부가 부족하고 멸실되어 있고 갑은 알아. 근데 전부 타인 권리에서 매도인 갑이 이게 병가라는 걸 모르고 파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을한테 팔 때는 직권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직계 아니네. 이게 바로 선의 매도인에 관한 특칙이에요. 선의 매도인에 관한 특칙. 자, 이건 처음에요. 자, 이것까지 해야 전부 타인 권리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선의 매도인이에요. 즉 매도인이 전부 타인 권리에서 매도인이 직계 아니란 걸 모르고 판 경우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직권 줄 알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병거래. 그러면 부랴부랴 병! 너 나한테 소유권 넘겨. 안 되죠. 넘겨줄 수가 없어. 그때 갑은 선이죠. 몰랐으니까 우리 법은 이 갑한테 미안해. 알고 보니까 내 건 줄 알았는데 병구야. 저놈이 나한테 안 넘겨. 너한테 넘겨주려 시도 좀 해봤는데 미안해. 못 넘겨주니까 해제할 수 있다. 대신 을한테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제. 이게 선의 매도인에 관한 법조문 특칙이에요. 자,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렇게 나와요. 선의 매도인 갑이 선이라면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병한테 시도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수가 없다. 그 말이 떠요. 자, 볼게요. 매도인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할 당시 매매 목적된 권리 소유권이 지한테 속하지 않냐 지가 아니란 걸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아하, 매도인지 몰랐구나. 동네 파악하고 선의 매도인이구나. 자, 이놈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매수인들한테 이전할 수가 없게 됐다면 선의 매도인 갑은 을한테 미안해 손해배상 해주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선의 매도인에 관한 특칙이에요. 그래서 직계 아니한 걸 모르는 선의 매도인은 취득해서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에 오면 미안해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제2항 을이 갑은 선이 몰랐는데 매수인은 병건한 걸 안 악이라면 악의 매수인에게는 매수인이 악이라면 을이 악이라면 이 사실 알고 있었다면 굳이 안 놈한테 손해배상 해줄 필요는 없겠죠. 이때는 손해배상 안 해주고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제2항이에요. 그래서 2항 이거 두 번째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첫 번째 원칙. 그래서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별 3개.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 목적 권리 소유권이 직계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구나가 머릿속으로 빨리 선이구나. 선의 매도인 이 동네구나. 그러면 이 선의 매도인은 병으로부터 부랴부랴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수가 없게 됐다면 선의 매도인 갑은 미안해 내게 아니었네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 매수인 을이 병건한 거 안 악이라면 이놈한테는 악이 매수인이 굳이 손해배상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안 해주고 바로 해지할 수 있다. 1번이 별 3개예요. 자 이제 일부 타인 권리 자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나 맨 마지막 말미죠. 해제 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자 왕별이죠. 두 번째 동네 일부 타인 권리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거 왼쪽 놈 대금 감액. 그래서 순서대로 읽으란 얘기야. 해제 손해배상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맨 왼쪽 놈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는 기억으로 나와요. 1만 평 토지를 매매했는데 그중 2,000평이 병소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빨리 동네부터 파악해야 돼. 담보 책임은 일부 2,000평이 병소유 일부 타인 권리구나. 아하 일부 타인 권리 그럼 빨리 동네 두 번째 동네구나. 그러면 악의 매수인 뭐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 이걸 없다로 장난친다고요. 그래서 계속 정답 주문이라고. 그래서 사례형으로 기억으로 잘 나오니까 같이 하셔야 돼. 이론 사례 일부가 타인 권리구나. 동네부터 파악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제척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3번 선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이미 알았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세요. 제척기간.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지정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점을 두고 대금도 이 수량 면적 기준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그럼 모든 부동산은 대부분 수량 지정 매매겠죠. 면적 기준으로 대금이 정해지니까. 자 2번을 해야겠죠. 이 경우 수용은 선이만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빵 하라겠어. 선이만 일부 부족, 일부 멸실이니까 세 개가 나오겠죠. 일부가 나오니까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자 따라서 수용은 선이만이니까 세 번째 동네 이 동네는 3번 악의 매수인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이놈이 정답지문 넘버원이에요. 담보책임에서 가장 많은 정답지문이 이놈이에요. 이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악의 매수인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기억 1만 평 토지를 팔았는데 2,000평이 계약 당시 이미 멸실 일부 멸실. 동네는 세 번째구나. 동네 파악하시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동네는 세 번째. 악의 매수인 나오면 소수로 가는 거야. 수용은 선이만이니까 악의 매수인 이 동네 세 번째 동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소수로만 가는 거야. 소수로.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고 있다로 끝나면 정답 지문 X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네 파악하시고 악의 매수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제척기간이 있겠죠.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자 5번 대문 판례입니다. 자 봐봐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거지 일부 부족했다고 해서 그 무효라고 해서 일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요. 수량 제가 별 3개는 안 했지만 살짝 어려워서 나중에 악의가 다 정리되면 이것까지 나중에 하실 분 하세요. 이것도 나오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지금 배운 대금감해, 전부해제, 손해배상,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거지 이 두 개가 안 돼요. 일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애웁니다. 세 번째 동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효를 이유로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일부 불능이니까 전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나오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5번.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우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를 외우려면 첫 번째를 외워야겠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담보 책임 문제다. 따라서 부족한 일부 무효를 이유로 무효 효과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문 하나. 자, 이 경우 전부 불능에서만 나오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즉 일부 멸실의 경우, 일부 불능의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온다 안 나온다. 일부 불능은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원시적 불능인데 무슨 불능? 전부 불능. 전부 멸실, 전부 수용, 전부 날라가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근데 일부 날라갔죠. 일부 멸실은 절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묻고 일부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돼요. 그다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이 두 지문은 나오면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자, 용익권 제한. 용익권 제한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할 수 있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이 중요하죠. 왕별이니까.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으로 나와요.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구나. 자, 지상권, 용익권으로 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죠. 악의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다. 자, 봐요. 악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동네가 용익권 이제 네 번째 동네죠. 그럼 머릿속 계산해. 수용은, 용은 선의만, 악의가 나오면 소수로 가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돼. 두 번째 안 되죠. 그래서 중심 잡고 민법은 중심이에요. 동네 파악하고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수용은 선의만 이걸 외워놔야 악의는 안 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척기가 있을 거고. 자, 저당권 행사 1번이 왕별이죠.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됩니다. 반대 행사란 말이 떠야 돼. 실행이나. 그래서 매수인들이 은행이 경매로 저당권 날려버렸다는 얘기지.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반대 이 단어가 뜨게 돼 있어요.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선의뿐만 아니라 여기죠. 악의 매수인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동네는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다. 자, 2번. 저 법조문 제2항이에요. 자, 이때 매수인들이 대신 출제해서 돈을 갚아서 소유권을 보존했다면 당연히 갑한테 내가 돈 갚아줬으니까 너 돌려줘 할 수 있다. 출제한액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 규정 없어요. 맨 위아래 이건 잘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물건의 하자 갑니다. 물건의 하자. 그 밑에는 안 중요해 별로. 자, 그래서 결국 권리하자는 이걸 내 머릿속에 입력을 한다. 전부 다행권리, 일부 다행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익권, 제한, 저당권 행사, 전, 일, 수, 용, 저 이렇게도 한 번씩 하고 악의, 해제, 대금, 감해, 안 돼, 해제 이건 손가락 이렇게 손해배상 옆으로 쭉 내리다가 마지막은 해제, 손해배상. 자, 이걸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한번 보고 그래 악의 매수할 수 있는 거. 선의는 안 날로부터,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결국 권리하자는 이것만 하면 끝나. 아셨죠? 지금 찍어도 되고 지금 찍으실래요? 지금 찍어. 나중에 컴퓨터 켜고 복습하시면서 찍으셔도 되고. 그래서 권리하자는 결국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권리하자 하면 악의를 외워야 돼. 악의 매수인. 해제, 대금, 감해,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선도하면서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오케이. 됐나요? 자, 이제 물건 자체 하자인 물건의 하자 봅니다. 두 번째 동네죠. 자, 특정물 하자가 있고 오른쪽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가 있어요. 특정물 하자가 주로 나오겠죠. 자, 내가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에 누수 균열이 일어나요. 내가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 자체에 비가 새고 내부에 금이가 있는 균열,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죠. 소유권, 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물건의 하자라고 그러고,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앞에 글자 두 개를 붙여서 하자담보책임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하자담보책임 6글자가 뜨면 동네는 무조건 물건의 하자 동네예요. 권리하자 동네 아니라 하자담보책임. 자, 그러면 결국 이 법조문 1항, 2항 두 번째 이 법조문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하자담보책임은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하면 돼요. 6개.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자,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면 교재 읽으면서 해드릴게요. 1번 목적물 물건의 하자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또는 성능을 결여합니다. 또 당사자가 보증한 품질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표 건물을 샀는데 비가 새고 내부 균열이 있더라. 이게 물건 자체 목적물의 하자예요. 그러면 자, 우리 법조문은 자 봐봐요. 일단 이 법조문 처음 보니까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어.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 물건의 하자예요. 그러면 제575조 법조문을 준용 갖다 쓴다. 그러면 575조가 뭐냐? 아까 네 번째 동네예요. 용의권 제한에 관한 법조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럼 용의권 제한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고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그대로 이 물건의 하자에도 그대로 갖다 쓰여져요. 그 담보책임 내용이 그쪽 네 번째 동네하고 같다는 얘기야. 자, 네 번째 동네가 여기죠. 용의권자. 이게 갖다 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물건 하자에도 그대로 같이 담보책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문이 네 번째 동네거든. 자, 이제 갑니다. 따라서 담보책임 내용. 계약 목적 누수 균열로 인해서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에 한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비가 새도 크게 안 새. 계약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 그러면 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그래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 기타 손해배상만. 용의권 제한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자,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자, 2번 기본적으로 별 3개, 3번 기억 별 3개. 자, 매수인은 자, 권리하자에서는 무과실한 말이 안 나왔죠. 선의 또는 악의만 나왔죠. 선이면 충분하거든. 하지만 이 물건의 하자에서는 선의만으로 안 돼요.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선의만으로는 안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외워야 돼요. 하자담보책임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선의 플러스 잘못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기억으로 나오죠. 기억. 따라서 매수인이 의리 갑하고 계약할 때 이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있음을 선의무과실 반대 엎어요.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R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여기는 3번으로 안 나와요. 기억으로 나와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3번을 하는 거예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그럼 엎어. 선의무과실 반대 R이라면 자 느껴졌어요. 봐봐요. 건물을 살 때 을이 이미 비가 샌다는 거 알면서 샀대. 그러면 이놈한테 권리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줄 거고. 그 다음에 비록 몰랐지만 잘못이 있다. 그러면 권리 안 줘요. 그래서 느끼기도 하고 외우기까지 해야 되겠죠.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이건 외워야 돼요. 단순히 느껴서는 문제 못 풉니다. 시험은 알 수 있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느낌이 오지. 악이니까.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이렇게 외우시고 따라서 선의무과실 반대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제척기간이 있어요. 매수인은 선이니까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여기는 1년이 아니라 6달이에요. 그 법조문이 왼쪽 법조문 맨 밑에 있죠. 안 날로부터 6달 안에
물어라. 권리하자는 1년이고 여기는 6달 흘러갑니다. 자, 5번이 왕별이에요. 5번. 자, 왼쪽 법조문 제2항이에요.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확인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경매의 경우에는 작동시키지 않는다. 이놈이 왕별이에요. 자, 경매로 내가 낙찰받은 건물에 누수 균열이 있더라.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만 담보책임 발생하지 물건 자체의 하자의 경우 아예 담보책임 우리 법조문에 따라 경매는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외워야 돼요. 경매의 경우 왕별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5번 나왔어. 5번. 나온 놈이 계속 나와. 작년에 또 나왔죠? 왕별이야.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경매의 경우 물건 하자의 경우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법조문이에요. 자, 5번은 왕별이고 6번, 7번 별 3개입니다. 하자 담보책임 나오면 정답 지문은 5번, 6번, 7번 저기 3번의 기억 여기서 박혀요. 정답 지문은. 자, 6번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설명도 들어봐요. 내가 갑으로부터 집 지으려고 토지를 샀어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대. 집 지으려고. 그런데 아이고 법상 제한으로 법령상 제한 이 단어가 떠요. 법상 제한으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나 봐.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 봐요. 을이 토지를 샀어. 이유는 집 지으려고. 그런데 법령상 제한 이걸 외워요. 저게 중심 단어예요. 법령상 제한에 따라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게 나오면 이 동네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집 지으려고 샀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집을 못 지은다. 갑한테 뭔가 들이대고 싶다는 얘기예요. 담보 책임으로. 그러면 일단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임마 확인 안 했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권리 하자냐 물건의 하자냐 그 둘 중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이 경우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 토지 매매 목적물 토지의 권리 하자로 볼 것인지 또는 토지 자체의 하자인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찍을 거예요. 이 경우 법상 제한이 권리 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 대부분 둘 중 하나로 찍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찍어야 되느냐? 이 경우 하자는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이걸 외우는 거예요. 법령상 제한, 그럼 무슨 하자? 물건, 토지 자체의 하자로 봐요. 토지 자체의 하자. 자, 그러면 6번 봐요. 건축 목적으로 집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 단어 동그라미 빵. 법령상 제한 또는 법상 제한 이런 식으로 나와. 4글자 또는 5글자. 그래서 허가가 안 나와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슨 하자에 해당한다고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 이렇게도 나오고 물건의 하자 이렇게도 나와요. 절대 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통일합니다. 우리 시험은 목적물의 하자로 더 나와서 그래요.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 애울 때는 물건의 하자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집 지으려고 샀는데 집이 안 지어져 법상 제한으로. 이게 왜 토지 자체에 물건의 하자로 보느냐 대부분이. 토지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토지는 열받아. 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지가 병신이래. 문제가 있대. 대법원이 하자는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야. 토지가 대법관한테 따집니다. 야 대법관 나는 인마 양질의 토지인데 왜 내가 문제가 있냐고 왜 내 하자냐고 따지죠. 그냥 대법관이 그래요. 야야야 참어 어쩔 수 없어. 권리하자로 가기에는 권리하자는 전부타인 권리 일부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여유권 제한 저당권자 이 5군데 해당되는데 이 경우 이 5군데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권리하자로 가고 싶어도 우리가 못 간 거야. 미안해. 어떻게 하니? 여기는 아예 해당이 안 되니까 미안해. 네 하자로 볼게. 미안해. 토지한테 미안해 안 팔려요. 토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순전히 권리하자는 못 가. 5군데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토지야 미안해 네 하자로 볼게. 물건의 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5군데 해당하지 않죠? 법상 제한으로 집이 안 지어진 게. 그래서 우리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법령상 제한 나오면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절대 5군데 전일 수용조는 아니니까 이 경우 법령상 제한은 물건의 하자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 자, 7번은 세트예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세트죠.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냐 나오면 무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럼 여기는 계약법이니까 법률행위 4글자 대신 계약으로 나오겠죠.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8번 흘러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 가공한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면 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매도인 가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 자, 이해하면 돼요. 하자의 발생 얘기를 보는 거야. 하자의 발생 및 확대 매수인이 가공했대. 무슨 말일까? 30%가 금이가 있었는데 을이 더 두드려서 더 균열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 매수인 을이 가공했다는 얘기죠. 30% 균열인데 50% 70%로 확대시켜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매수인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하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면 된다고요. 대법원 판례는. 그렇구나. 매수인 너 잘못했네. 임마 왜 하자 확대 가공했어? 이 잘못 참작해서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 정할 때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말 되는 거야. 자, 9번은 자, 왕별입니다. 여기서도 왕별하세요. 자, 총칙, 민법 총칙이에요.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갑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거기서 왕별. 여기서도 나오고 거기서 주로 잘 나오겠죠. 착오 동네에서.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자담보책임 성립하면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도 있고 착오 취소 안 하고 아니야 나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지만 나 그냥 날릴래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있다로. 오케이. 불특정물 하자는 뭐냐? 자, 종류물이라고 해요.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자, 법조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특정물로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안 나옵니다. 훨씬. 노란색이 없어요. 자, 내가 냉장고 테레비를 샀는데 금세 고장 납니다. 냉장고 샀는데 또 고장 납니다. 열받겠죠. 자, 이게 종류물이에요. 공산품. 종류로 지정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했다. 이게 공산품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에서 종류로 있는 걸 내가 꼭 집어서 우리 집에 배달 왔죠. 그러면 이제 특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 테레비, 냉장고를 그 후 우리 집에 배달 와서 이제 내 냉장고가 됐죠. 이때 특정물이 된 거예요. 불특정물에서. 그런데 이 내가 산 냉장고에 테레비에 하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고장 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건 이제 특정물이 됐죠. 물건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전조문 물건 하자 저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법조문을 갖다 쓴다. 그 얘기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해제 손해배상. 하지만 제2항 시험은 제2항이 나와요. 전항의 경우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냉장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을 날려버리거나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기타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새 냉장고 주세요.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1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 자, 이 말이 뜨면 냉장고구나. 불특정물 종류물 문제구나. 자, 그 후 우리 집에 배달 와서 이제 특정된 내 냉장고에 고장이 납니다. 하자가 있습니다. 매수인 나는 하자담보책임 역시 물을 수 있다. 특정물이 됐으니까. 그럼 하자담보책임 내용은 선의무과실해야 되고 해제 손해배상 아까 봤죠? 저기 2번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거 안 중요해. 자, 2번만 해요. 2번 이 경우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괄호 열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아시면 돼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여기에서만 나와요. 완전한 물건이 하자 없는 새 냉장고를 말해요.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물건의 하자에서 불특정물, 종류물 여기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그 외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갑니다.
경매는 자 봐요.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림이 이제 바뀌어야겠죠. 자, 경매는 이것만 하면 돼요. 특히 노란색. 자, 경매니까 채권자가 나와야 돼요. 을이 돈 빌려준 채권자, 은행. 저당권 받았겠죠. 갑은 돈 빌린 채무자. 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 은행이, 을이 경매로 날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락인이에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이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다섯 동네가 있는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 물건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어.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경매의 경우에는 다섯 동네 전일 수용 저인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락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이 물건의 권리의 하자, 이거 시험 안 나와요. 권리하자는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담보 책임은 법조문 한번 볼게요.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전 8조, 이게 권리하자, 아까 전일 수용 저 거기에요. 전 8조 조문에 따라 왼쪽 놈 채무자한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 가할 수 있다. 자, 이거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왼쪽 놈 채무자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 갑은 자력이 있다 없다? 돈이 없겠지. 경매로 날려간 사람 돈이 없겠죠. 그때 경락인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에요. 경락인은 지가 1억에 낙찰받았다면 이거 은행이 배당받아갔겠죠. 배당받아간 채권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매의 경우 노란색이죠.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이 경매 목적물에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일단 누구한테 들이대라? 담보 책임 상대방 왼쪽 놈 채무자한테 1차적으로 채무자.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채무자는 돈이 없겠지. 자력이 없다 이 단어가 뜨면 그때 비로소 2차적으로 지돈 배당받아간 채권자 오른쪽 을에게 담보 책임 물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왼쪽 놈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묻고, 근데 보통 채무자는 돈이 없을 거야. 그때 2차적으로 오른쪽 은행 지돈 배당받아간 배당 채권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자, 이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 좀 전에 했죠. 경매의 경우 절대 물건 자체 누수 균열은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하나 더, 경매가 무효래. 무효. 자, A가 1억이 낙찰받아서 소유권 등기까지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A야, 미안해, 이 경매가 무효래. 우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경매가 무효래.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소유권 등기 받았고 근데 경매가 무효래. 동시행의 항변권. 자, 동시항변권. 일단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이 두 놈이 가장 중요해요.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동네 아니에요. 담보 책임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매매든 경매든 유효를 전제로 담보 책임이 나와요. 계약이 유효해야 뭐 책임도 묻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무효면 다 동시에 한번 생각해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듯이 경매가 무효면 경락인 등기 무효. 무효 등기는 말소 대상. 말소는 왼쪽. 그러면 지돈 오른쪽에서 돌려받아야겠죠. 경락이 왼쪽 오른쪽. 경락인은 지돈 오른쪽한테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돈 배당받아 오른쪽 을한테 무효의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웁니다.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일단 이것부터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효의 효과인 부당이득으로 해결해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자, 갑니다. 1번.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이 경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 여기가 별 3개예요. 결국 1번이 별 3개인데 여기야. 권리 하자가 아니야. 1차적으로 왼쪽 놈 채무자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그런데 채무자 갑이 자력이 없어 돈이 없다면 2차적으로 대금 배당받아가 오른쪽 놈 채권자한테 내가
준 돈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A가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공고에는 1000평으로 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700평밖에 안 된 거지.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이게 그냥 예예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전일 수용자가 나오죠. 그러면 담보 책임 문다 이거예요. 그러면 왼쪽한테는 해제 또는 까거나 오른쪽한테는 내 돈 돌려줘요 결국.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의 나온 적이 없어. 그냥 담보 책임 이렇게만 나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로만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막 하시지는 말아요. 상대방 1차 채무자 2차 채권자한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담보 책임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은 그래서 상대방 그 다음에 물건 하자 안 돼. 무효 안 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왕별 경매의 경우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3번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역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락인은 무효의 효과 일반 부당이득 반환 법률에 따라 뒷돈 배당받아가 오른쪽 놈 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무효의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야지 담보 책임 내용인 해제 대금 반환 이런 손해배상 이딴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요해요. 마지막 4번 경매의 경우 원칙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경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자, 왜 그러느냐? 국가가 관련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손해배상까지. 그래서 돈도 없죠? 갑은 손해배상일 돈도 없어.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하지만 예외가 나와요. 기억 별 3개. 그러나 채무자가 이와 같은 흠결을 알고도 법원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른쪽 은행 채권자가 이와 같은 흠결을 알면서도 경매를 청구했다면 느낌이 왔어요. 채무자든 채권자든 뭔가를 알면서도 안 하고 했죠. 느낌이 왔어. 이 경우라면 잘못한 이놈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경매의 경우에는 원칙 손해배상 청구 못하지만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알고도 경매 청구했다고 이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나쁜 놈한테는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느낌 가지면 돼요. 결국 외울 것은 2번 3번을 외워요. 경매 물건 하자 안 돼. 법조문. 3번 경매가 무효라면 안 돼. 항상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물건 하자 안 돼. 경매가 무효라면 안 돼. 이유를 알아야지. 유효를 전제로만 매매든 경매든 담보책임 나오니까 무효는 안 돼. 담보책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한다?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우리가 동시함용권에서 자 이때 경매가 무효면 을등기 A등기 무효 소유권 등기 바꿨다겠죠.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오른쪽 놈 저당권자로부터 배당금 반환 의무 양채무는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거기서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담보책임이 아니라 거기랑도 연결되니까 무효는 담보책임 아니야. 일반 부당이득 반환이야. 이렇게 무효는 담보책임 아니야. 자 마지막 담보책임 면제 특약 갑니다. 오른쪽 담보책임 면제 특약도 유효입니다. 이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 나오면 유효. 임대차 가기 전까지는. 저 무슨 얘기예요?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뭘까? 갑이 을한테 팔면서 야 을 문제 있어도 나 담보책임 면제되는 거야. 나 담보책임 안 질 거야. 이게 바로 담보책임 면제한다는 특약이에요. 도둑놈이죠. 매도인이 책임 안 진다니까. 이 특약 콜하면 유효해요. 당사자가 콜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가 있죠. 담보책임 면제 특약도 일단은 유효지만 특약이니까 유효지만 매도인 갑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면제 특약이 있어도 면하지 못한다. 자 이것도 느껴졌어. 면제 특약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하자가 생겨도. 하지만 알고도 안 알려줬다고 느낌이 왔죠. 갑이 나쁜 놈이죠.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한다. 책임져라. 이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때는 아무리 담보책임 면제가 있어도 면제 특약이 있어도 이 경우라면 면하지 못한다. 오케이. 자 환매는 10분간 쉬고 합니다.